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불교 국가입니다. 삼국 중에서도 굉장히 왕성하고 정말 가장 뛰어난 백제 이 불교를 만들어냈는데 그 촉발은 누구냐? 마라난타 스님이죠. 침리왕 때 마라난타 스님이었는데 이 마라난타 스님의 특징이 뭐냐? 인도 사람이에요. 간다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고구려 불교와 신라 불교가 왜 틀리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시작이, 이거 스타트부터가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대부분 몰라요. 스님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백제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류왕 즉위년, 원년이죠. 호승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승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스님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오자 왕이 그를 맞이하여 국내에 두어 공경을 하였다. 그리고 불법을 공경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년이죠. 2년에 한산에 절을 창건하였다. 그리고 스님을 10사람을 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신왕 때는 392년에는 불법을 매우 숭상하였다. 이렇게. 근데 이 당시에 그 불교를 전했던 마라난타 스님은 어디서 왔느냐? 동진에서 왔어요. 동진. 양자강 이남에서 384년에.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동진의 황제가 효무제입니다. 이 사람은 절을 궁궐 안에다가 지을 정도로 불교를 굉장히 받들었던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스님이 혼자서 뭐 이렇게 객적게 와서 이렇게 전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로 온 귀중한 사람이에요. 자, 해동 고승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라난타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침류왕이 즉위한 원년 9월에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들어오니 왕이 교회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멀리까지 가서 그를 맞이할 정도로 귀한 손님이었다. 궁중에 모시고 공경이 받들어 그의 설법을 들었다. 그래서 마라난타는 공식적인 문화 교류 사절이었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 마라난타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리면, 그러면 그 당시에 고구려가 먼저 들어왔는데 소수림양 때, 그러면 그 불교하고 마라난타 스님이 전한 불교하고 뭐가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고구려에 들어온 그 불교는 뭐라 그러냐면 청담격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교가 처음 오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이 어쩌고 뭐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온 스님들이 그 비스무리한 걸 찾아낸 거예요. 그 뭘 찾아냈냐? 도교에서 무라는 개념을 생각, 무. 근데 도교의 무하고 불교의 공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도교 거를 끌어다가 불교를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격의 불교. 빗대서 풀어준 불교.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불교는 인도의 불교가 아니고 중국화된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라난타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중국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체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의 목표는 백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쳐만 왔고 백제로 직접 온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일본의 기록입니다. 일본의 선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불교가 전파됐는데 백제 성황이, 근데 그 반대파가 있어요. 이차돈도 그래서 순교한 거잖아요. 반대파가 모노노베라고 있는데 이 불교를 숭상하던 소가시 집안을 갖다가 습격해갖고 거기에 모신 그 불상을 끌어다가 지금의 오사카에 강이 있었거든요. 굴강이라고. 그 궁궐 옆에.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탑도 다 때려부시고. 그랬는데 선광사 여기에 자기 이제 그 높은 사람을 따라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성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들여다보니까 물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그걸 끄잡았어요. 근데 거기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이 사람의 등에 업고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부처님을 업고. 그래서 그 부처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오사카 나라 교토가 아니고 동경 쪽이야. 그걸 동국이라 그러는데 나가노라는 데에 성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에 지금 최초의 불상, 그러니까 백제 성황이 전해준 그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됐냐면 생신, 살아계신 신인 미타열액께서 천축은 인도죠? 인도에서 화도를 마치고 백제국으로 날아와서, 여기 중국이 있어요? 없죠. 인도에서 그냥 백제로 날아왔대. 그래서 왕궁의 내전 위에 매우 밝은 빛을 발하여 대굴 안을 훤히 비추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인도 침류왕 원년에 인도 승인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니 왕이 그를 받아 왕궁 내에 모셨다. 맞잖아요. 이걸 그대로 푼 거예요. 얼로 날라왔다고요? 인도에서 백제로 날라왔다. 그래서 왕궁의 내전을 환히 비추었다. 이 미타열이라는 거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느냐? 서방의 극락에 있어요. 그럼 우리에서 서방은 어디예요? 인도죠. 인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직접 백제의 궁중으로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라난타 스님이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가 왜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냐 하면은 오리지널 인도 불교가 여기 있잖아요. 인도의 순수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긍심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자, 고승전에는, 해동 고승전에 뭐라냐, 마라난타는 인도 출신의 승려이다. 그는 신통력을 가졌어요. 도사의 도사. 그의 수행의 깊이는 가히 헤아릴 수 없었다. 스님은 불교를 전파하는 데 뜻을 두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교화를 하였으므로 결코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었다. 옛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인도의 간다라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라고요? 인도의 간다라. 우리 간다라 많이 들었죠? 간다라 미술. 네. 에서 어디로? 중국으로 들어와 한 곳에 정착하여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했으며 향의 연기를 증거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인연이 닿는 곳이면 그곳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왔다? 백제까지 왔다 이 얘기예요. 중국에 안 머물고 백제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왔겠느냐?
그걸 이제 제 친구인 윤명철 교수가 이걸 이제 백기를 찾아냈어요. 자, 이 친구는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동진의 수도, 여기가 동진이거든요. 여기가 동진이고, 여기가 전진이에요. 여기가 장안이고, 수도가. 여기는 남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항주가 있고, 여기 영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산군도예요. 여기 섬들이 쭉 있는데, 이 친구가 뗏목을 어디서 탔냐면 여기서 탔어요. 주산군도에서. 그래갖고 여기서 쭉 뗏목 타고 와서 어디에 닿았느냐? 흑산도에 와서 다 달았어요. 지금도 요 루트를 그대로 써는 게 어디에 있냐면 선화봉삭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바로 여기서 왔다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행로가. 그리고 이거를 그 윤명철 교수는 뗏목으로 이거를 증명했어요. 뗏목을 타고. 범선이 아니에요. 뗏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오느냐? 요 영광으로 와요. 왜? 영광 요 앞바다를 뭐라냐면 칠산 앞바다라 그래요. 왜냐면 7개 섬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글로 쭉 올라와서 서산 쪽으로, 그 태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의 한강 하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백길이에요. 이거를 이 친구가 뭘 하냐? 해양사를 하니까 해양사에서 밝힌 거야, 이걸. 여기. 동진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영파 아니면 주산군도에서 어디까지? 바로 흑산도. 흑산도의 당도에서 어디로? 칠산 앞바다. 칠산 앞바다가 어디라고요? 영광이죠. 영광 법성코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떠났던 간다라라는 지역은 왜 중요하냐? 대승불교의 발생지예요. 자, 불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발생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분할 때 원래는 구분이 없었는데 소승불교라고 불러요. 근데 소승불교에서 뭐냐? 부처님은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누구냐?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라한. 그리고 대중은 이게 뭐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수행을 해야 돼. 승려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와 대중은 별개예요.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쓰러지게 되는 건데, 근데 한 20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대중부, 이 대중들이 돈 많은 사람 많잖아. 근데 이게 그 스님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열받잖아요. 돈은 지가 내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이게.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라는 뛰어난 분이 중간사상, 즉 공사상, 그걸 이제 연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거를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대승불교는 무슨 소리냐? 누구나 중생들도 수행을 하면은 보살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승불교예요. 근데 문제는 대승불교가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주로 인도 북부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간다라 지역이에요. 그거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이에요. 이 쿠샨이라는 왕조는 월지국입니다. 월지. 월지라는 게 그 흉노족한테 깨져갖고 도망간 애들이거든요. 지금 대승불교는 중국, 일본, 한국, 티베트, 대만 이런 애들이 믿는 게 대승불교예요. 동남아는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이슬람도 보면 형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럼 뭘 모셨느냐? 제가 인도를 돌아보니까
탑을 만든 거예요. 탑. 그 탑 속에 뭘 넣죠? 부처님의 사리를 넣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를 놓고 7개 나라가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싸우지 말자. 똑같이 분배하자. 부처님의 고국 끝까지 합해서 8개로 분류를 해서 똑같이 분배해서 쫙 했어요. 그래서 불탑을 세우고 거기에 뭘 새겼냐? 법륜, 수레바퀴하고 부처님 발바닥. 이 2개가 그려져. 지금 산치 탑을 가보면 이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봤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요. 어디까지? 인더스강 서부 지역까지. 우리가 이제 거길 지나가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인더스강 저쪽을 보래요. 보니까 강가에 이렇게 그 요새가 있더라고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 군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마지막 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주둔군을 남겨놓고 회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박트리아예요. 박트리아. 이게 뭐냐면 그리스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 가 보면 다 조각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집에 이렇게 가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둥 위에 이렇게 흉상이 있어요. 근데 이사 갈 때는 그 흉상을 가져가요. 왜? 그게 문패예요. 이게 마누라, 주인,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사는구나. 주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사 갈 때는 그걸 가져가서 그 이사 간 집에다 올려놔. 그리고 이사 온 사람이 자기 그 새긴 걸 거기다 올려놔요. 이렇듯이 조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처님 얼굴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간다라 미술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박물관 가보면은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머리도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해. 예. 그리고 코도 뾰족하고 눈도 쑥 들어갔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부처님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예수교도 보면은 예수님 그릴 때 보면은 백인처럼 그리잖아요. 왜 유태인 백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백인처럼 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은 사람 검둥이가 그린다 그러면 예수님 검둥이로 그리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네,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하고 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라 미술은 뭐냐? 대승불교의 불교 문화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간다라 미술이 초창기에는 1세기에서 3세기에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쿠샨 왕조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죠.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간다라 미술이 절정기에는 3세기에서 5세기 정도가 되면 절정기에 다다라요. 그래서 쭉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쭉 옵니다. 중국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인도에 보면은 아잔타 석굴, 그 다음 실크로드에 보면 쿠차의 키질 석굴, 그 다음에 투르판의 베자크리크 석굴, 도낭의 막고굴, 그 다음에 중국의 대동의 따뚱의 운강 석굴, 근데 러양, 낙양의 용문 석굴, 천수의 맥적산, 저는 다 가봤어요. 이거 여기 있는 석굴들 다 가봤는데, 그 다음에 신라 경주의 석굴암, 그 다음에 일본 호류사의 금당의 벽화, 지금 불타버렸죠. 담징이 그렸다는.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 뭐냐? 석굴암의 본전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비교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돌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그 세계유산에 그 본전물만 등록돼 있어요. 다른 건 안 돼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이걸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보고서 그 느끼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고건축하는 친구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이거 다 보셨죠? 다 봤지.
그 다 본 사람, 고건축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이 민희식 교수라는 분이 한양대학교 불문과 교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간다라에서 영광까지라는 책을 뭐 이렇게 소책자예요. 이렇게 조그만 논문집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불란서 유학을 갔을 때 레포트를 쓰라 그러더래요. 발표를 하러 제 교수가.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가 없는데 했더니 박물관 도서관에 가면 많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 대형박물관 부속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뭐라냐면 여기 보세요. AD 384년에 인디안이 뭐예요?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 인디안 마라난타가 간다라에서 이게 뭐냐면 지금 초타라오르에 이 사람 고향이에요. 간다라. Reach the kingdom of the 백제. 백제에 다다랐다. 그래갖고 불법을 전해줬다. From Korea, 여기 불교가 어디에? 일본에 552년에 전해졌다. 누구? 성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자료가 누가 수집했냐면 아슈라프 칸이라는 사람이 수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도까지 그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실크로드가 나와요. 그래서 실크로드, 맥적산 석굴, 상하이, 상해, 그 다음에 여기 천태산, 절강성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희식 이분이 이걸 갖다 이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 고향까지. 마라난타의 고향이 어디냐면 간다라의 초타라후루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분드라는 곳에 있는 절에서 수행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368년 30세의 나이에 페샤와르, 스왓, 길기트 훈자를 해서 텐샨을 넘어 쿠차국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낭에 이르르고 그곳에서 동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372년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자를 보고 이분을 만났어요. 거기가 도대체 어디요? 왜 그러니? 저도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사람들을 끌고.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는 여기 있죠. 한국고대사연구소 이름으로 했고,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이게 지금 돌덩이 보이죠? 이게 절터예요. 이 마라난타 이분이 수행했던 그 동네 절터예요. 여기 동네 사람 그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져요. 이 마을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이라는 게 정확히 밝혀졌고, 근데 이 사람은 마라난타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에 들어와서 그 부패된 사회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계율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정토사상, 그러니까 이 계율을 잘 지켜야 극락에 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경전보다는 율전, 이 계율, 이거를 중요시 했고, 사회개혁을 위한 실천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수업했던 그 교단은 길기트라는 그 길기트 아까 이제 나오죠. 율로서, 계율로 근본 설 일체 유 부율이라는 요거를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용수의 아까 용수보살의 공철학, 그 다음에 이제 세친의 유식론. 이거는 불교 철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불교가 인도 철학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우파니샤드 철학 같은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서 거의 발전된 게 유식론이에요. 이 스님들도 머리를 쩔쩔 흔들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아슈라프 칸,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어디? 백제까지요. 이게 백제거든요. 여기 코리아, 여기 있죠. 코리아. 여기가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간다라예요. 여기가 페샤와르라 그러는데
요거 넘으면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저는 일로 들어가서 라발핀디로 들어가서 일로 쭉 해서 스와트 여기 페샤와르로 가니까 대포 성 위에 대포 있고 이렇게 호텔 앞에 총 들고 카빈 총 들고 서 있어요. 여기서 스와트, 길기트, 여기 훈자, 여기 소시트, 여기가 파미르 공원이거든요. 요 파미르 여기 지나서 여기가 카시카르, 쿠차, 여기 도낭 이렇게 여기 제가 다 갔어요. 여기서 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를 쭉 해서 일로 해갖고 여기 이쪽 다 댕겼습니다. 저는 싹 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낭떠러지거든요. 굴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 갔을 때도 여기 길이 6군데가 끊어졌어요. 우린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일불 주고 여기 머리에다 이고서 이제 가고 그랬는데, 자, 이 마라난타 스님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흑산도겠죠. 흑산도에서 쭉 올라오다가 어디에서 쉬었을까요? 영광에서 쉬었어요. 근데 영광에 뭐가 있느냐? 영광이죠. 영광에 불갑산 아래에 불갑사라는 절이 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곳은 어디냐? 영광의 법성포이다. 근데 불갑사를 가보니까 이 용마루 가운데 귀면형의 보주가 이렇게 있어요. 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절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절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서쪽을 향해 있어요. 독특하죠. 근데 이걸 푸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의 빛이 온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빛. 여기. 이름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아미타불의 무량광 또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성포라예요. 성스러운 법이 들어온 포구. 부처님의 법이 들어온 포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포구는 백제시대 뭐라냐면 아무포. 여기 아무포. 아미타불. 아미포. 고려시대에는 부영포. 부영포라는 게 영꽃이죠. 예,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자, 불갑사 중수 건시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 뒷산이. 근데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으뜸이라 이거예요. 으뜸. 불갑이라고도 한다. 왜? 사찰 중에서 제일 최초로 지어진 곳이니까. 그래서 갑산이에요. 갑산. 그래서 불갑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갑산이 옛날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악산이라고 불렀어요. 불갑산은 백제 무왕 행은승려이 창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갑이라는 뜻이 뭐라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시문에 노스님이 법당을 보수할 때 정원 원년에 개조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한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원성왕 1년이에요. 정원 원년이 당나라 덕종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 중수를 했다는 거는 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백제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갑사 고적기에는 뭐라고 되냐? 처음 만들어진 때는 신라 백제 초기로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나라가 건국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마라난타 스님이 온 384년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구려와 신라가 믿었던 격의 불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의 불교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교나 유교의 가르침을 끌어다가 푸는 거예요. 특히 노장 사상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불교의 공사상을 용수보살이 이제 한 공사상을 갖다 설명하는데 노장 사상에 무를 끌어다가 대비를 해서 유추해 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격의 불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저기 했을 때가 언제나 위진시대예요. 위진시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진 때 고승이었던 도안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반대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반대했지만 이 사람도 그 후대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게 언제냐? 쿠차를 중국이 쳐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쿠차를 먹었어요. 그때 그 쿠차의 그 왕족이었던 왕자였던 그 구마라즈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9번째 왕자인가 그래. 거의 막내예요. 근데 엄마가 되게 예뻐요. 막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휘말리지 않게,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뭐 스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도중에 중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 그래갖고 그 끌고 가던 장군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한 2년 동안 이제 포로잖아요. 포로인데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두면서 친해졌겠죠. 그러면서 중국말을 배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실크로드 사람인데 인도 말도 알고 중국말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안정되면서 그 장군이 이제 장안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를 모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황제가 불교를 굉장히 숭상해요. 그래서 이 구마라즈백에 불경을 번역하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파괴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님이면 좀 부려먹기가 힘드니까 여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행하던 사람이니까 파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저 여자를 안 건드리면은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할 수 없이 파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앉아갖고 그 불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말도 알고 중국 말도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냐바라 밀다신경, 우리 그 뭐 마하바냐바라 밀다시 간자제 보세, 이게 뭐냐고 이 사람이 다 번역한 거예요. 수리 마하 수리수 수리 사바하, 그것도 이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범어를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한자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게 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구마라즈비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격의불교니까 진정한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백제불교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오리지널 인도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란타 스님이. 그래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게 바로 백제불교였다. 자, 이제 마란타 스님이 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하남시에 보면은 검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검단산에 보면은